일단 한국 스타트업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기 전에 카카오를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스타트업 시장을 여는데 이제 김범수 의장이 굉장히 큰 영향을 했는데 이분의 양력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삼성 SDS 다니던 개발자 출신이에요. 지금 현재 카카오 대표이신 남궁 대표랑 같이 나와가지고 창업을 시작을 한 게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라이언의 모델입니다. 이런 옛날에 인터넷에 이런 거였어요. 텔넷이란 게 있었거든요. 모뎀 한번 써가지고 전화비가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야 이거 이러다가 집안 망하겠다. 창업 스토리를 우선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98년도에 김범수 회장이 98 그럼 유니텔은 뭐냐? 저 시대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는 걸 만들었어. 이게 유니텔이에요. 이거 만드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김범수예요. 이 당시에는 거의 개발자 수명이 제일 짧았던 시절이거든요. 과거가 더 지옥 같았어요. 그 시대에 이런 거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1세대 해커들이나 개발자들이 요 시대에 하이텔, 유니텔, 천리안 요런 데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와서 창업을 합니다. 98년도에. 98년도가 언제냐? 국가 부도 뭐 은행 망하던 요때였어요. 요때 망하고 딱 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일 때 나와서 창업을 합니다. 그것도 혼자 나오지 않았어요. 남궁훈이라는 회사 잘 다니고 있는 그 후배를 꼬셔서 나옵니다. 꼬셔서 나와가지고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PC방을 창업합니다. PC방을 창업해서 가족들이 이제 먹고 살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PC방 자동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지금 PC방이 있는 그런 걸 최초로 만들어요. 그 당시에 이런 거 개발했던 최상위 개발자였으니까 그걸로 만들어서 이제 PC방들에게 팔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영업을 저 남궁훈 대표가 뛰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뛰었냐? 알바생이 무슨 잡상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알바생이 사장에게 연결 안 시켜줘. 그러니까 뭐 하냐면 같이 그 당시에는 볼마우스였거든요. 같이 마우스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키보드 해주고 그 신뢰를 얻어가지고 사장에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삼성 SDS 다니던 사람이 이랬다니까요. 이렇게 창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들었냐? 한 게임이란 걸 만듭니다. 이 한 게임이 네이버와 합병하면서 NHN 대표가 되는 게 김범수 의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쉬었어요. 쉬다가 그리고 난 다음 이제 가족이랑 1년도 여행 다니고 PC방에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아이폰이 나왔어요. 모바일 시대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가야겠다. 예. 해서 이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방통위를 찾아갑니다. 문자를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그 당시에는 아이폰이 한국에 못 들어오게끔 저항도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대표가 막 SKT 찾아가고 그랬어요. KT가 아이폰 들여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카카오톡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김범수 의장은 방통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자를 무료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방통위에서 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부처를 찾아가가지고 법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전 부처에 확인을 받아와요. 법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하는 말이 당신 말이 맞는데 SKT, KT, LG가 로비를 많이 해서 이건 한국에서 할 수가 없다.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러면 이제 해야지 뭐. 법에 문제가 없다는데. 스스로 실토를 했잖아. 법에 문제가 없다. 근데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서 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해야지. 법에 문제가 없잖아. 해도 법을 어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방통위가 계속 뭐 벌금 내고 계속 괴롭혀요. 그리고 통신사들은 이렇게 속도를 조절합니다. 카카오톡 속도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카카오톡이 의도적으로 5개 하나씩 막았다 하면서 연결 상태를 날씨로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해가지고 한때 통신사들과 경쟁을 벌였습니다. 지금은 협력 관계에 있지만은 통신사들 입장에 문자와 통화 이런 거에 카카오톡에 뺏기니까 방통위도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왜 IT 기업의 의장이 많냐면요. 옛날에 강남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면 이메일에서 뭔가 스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한 사진 같은 게 간다. 방통위에서도 압박을 하지만은 강남 경찰서에서 매일 불러내요. 매일 대표를 불러내요. 경영을 못할 정도로 변호사를 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남으로 다 내려가고 의장으로 올라가는 거고 대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번에 네이버 대표 같은 경우도 법무법인 출신이죠. 지금은 이렇게 안 해서 강남 거리가 이제 스타트업 창업의 메카가 됐는데, 옛날에는 강남 경찰서에서는 대리인을 인정 안 해서 성남 경찰서에서는 대리인을 인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전부 성남으로 모인 거고, 그게 판교 정자의 시작점이에요. IT 기업이 그쪽에 모였고, 2017년 이전 당시까지만 해도 게임은 언제나 국가의 적이었습니다. 셧다운제가 없어진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여전히 국가의 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 뭐 했냐, 2013년대까지 오바마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를 띄우면서 코딩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저는 한국에서 개발자 절대 안 키운다고 했어요. 한국은 답이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까지도 가상구로에서 지옥 같은 시기를 견디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답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그거 하려면 무조건 영어 공부해서 해외로 가면서 코딩을 공부해야 된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 쪽에서 위주로 주로 돌아가는 인프라와 보안 쪽으로 했습니다. 그게 국정원이나 뭐나 이런 쪽에 들어가기가 편했거든요. 대부분 SI 정부 사업으로 큰 게 인프라나 보안 업계 쪽이었어요. 스타트업 시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큰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제대로 크기 시작했냐? 2015년 카카오가 공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학력 나이 안 보고 코테 보겠다. 이게 뭐 실리콘밸리식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데몬스트레이션을 찍었거든요. 성공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스타트업이 공채를 시작한다는 뜻은 뭐냐? 원래 스타트업은 준비된 사람만 뽑아요. 신입을 안 뽑아요. 빨리 커야 되니까. 투자를 다음에 번레이트를 못 받으면 망하니까. 그래서 키워가면서 클 여력이 없어요. 근데 공채를 시작한다는 건 뭐다? 우리의 유스 시스템을 이제 운영할 정도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시작점으로 코테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범수 의장이 이런 거래요. 카카오 있을 때 창업해봐라. 그래서 카카오 출신의 C레벨과 CEO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네이버나 이런 데서 없던 거거든요. 스타트업이란 게 기본적으로 이 데스밸리를 거쳐가지고 프로덕트가 릴리즈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시장 적합성을 찾아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입한테 기회를 줄 수 없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데스밸리 동안 번레이트 돈이 소모될 동안 제품이 제대로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하면 망해요. 급속도로 커야 돼요. 이 정도쯤 컸을 때 이제 우리가 신입을 뽑습니다. 그 기회를 줍니다.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경험자들이 훨씬 더 잘해요. 카카오 있을 때 창업해봐라. 자기도 개발자 출신이고 그래서 창업을 해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기회를 줍니다. 제가 아는 카카오 출신 중에 이걸 3번 하신 분이 있어요. 카카오로 한 번 하고 그 다음 회사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 번 하고 그 다음 회사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죠. 투자 자금이 있어야지. 카카오 벤처스란 게 나옵니다. 2012년 K큐브 벤처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소규모였어요. 2015년에 인수합니다. 자회사로. 그래서 스타트업에 직접 초기에 투자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CEO 100명 키우겠다. 이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 CEO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국정감사가 나와가지고 미안하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스타트업 시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2016년은커녕 2017년 이전까지도 개발자는 한국에서 키울 만한 게 못 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그거를 역전하듯이 개발자 고연봉을 만들어냅니다. 연봉 6천의 시작점을 끄는 게 카카오잖아요. 그럼 이거 스토리를 한번 엮어볼게요. 이걸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삼성 SDS에서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서비스인 유니텔이란 걸 해요. 근데 잘 나가던 삼성을 때려치고 후배 꼬셔서 나와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PC방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기 시드머니 6천만 원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게임을 만들어요. 한 게임을 만들어서 네이버와 합병하고 NHN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쉽니다. 아이폰을 미국 가서 발견하고 미안하다 가족에게 사과하고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로 무료 문자 서비스를 만듭니다. 2015년에 공채를 시작해서 벤처도 성공한다! 이 사례를 만들고, 그리고 카카오에 있을 때 창업해봐라 라면서 창업 인력을 부추깁니다. 그냥 인력만 있으면 안 되죠.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VC를 2015년에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어떻게 되니까 한국도 성공 사례가 있고 창업이 가능하네? 그래서 외국 자본 VC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스타트업 붐이 제대로 불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개발자 고연봉과 스타트업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창업 과정을 경험해봤던 C레벨과 CEO들이 다시 재창업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여러 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타트업 붐이 불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2021년 시점에서 일본과 창업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2021년 12월입니다. 이게 굉장히 옛날 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시장 스타트업 규모를 다 합치면은 1조 983억엔, 11조 3,940억 원이다. 1위에서 6위 합치면 있잖아요. 두나무 하나를 못 쫓아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붐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웬만한 모든 선진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 안 된 선진국도 많고 늦은 선진국도 많았거든요. 일본 1위 기업이 3,561억 땅 자금 조달액만 따져도 차원이 틀립니다. 나노이자 실탄만 2조예요. 이게 일본에서 대만 TSMC가 합자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JASM이라는 회사를 창립을 했는데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했다고 한껏 들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졸업 엔지니어가 평균 200만 원을 받는데 여기는 267만 원 주더라. 그리고 석사학위는 305만 원 주고 박사는 344만 원을 받는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거 되게 운 좋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삼정 고졸이 더 많이 받아요. 훨씬 한 2배 받아요. 박사 인력보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거 되게 운 좋은 거예요. 일본 세계 경제 대국 3위인데 스타트업은 걸음마다 완전 걸음마 요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이 이제 여러 가지 바꿀 게 있어요. 경업금지, 부업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탑클래스가 그냥 스타트업을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어차피 돈도 비슷하게 받고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버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부업하면은 돈 더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드워커들이기 때문에 탑클래스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한국에서 태어난 거 운 좋게 생각하자.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자 이거 찍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고 그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기록도 남겨두고 1세대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베이스가 지금 현재 우리의 고연봉을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이 김범수 의장과 남궁훈 대표였다. 오죽하면 제가 2017년까지도 절대 한국에선 개발자 안 키운다 할 정도였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